그래서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AI가 지배합니다. 조류독감이 아니에요. 그 조류독감 AI가 아니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좌파들, 정의당, 민주노총이 좋아하는 노동자 해방의 시대가 열려요. 네. 너희들 일 안 해도 돼, 이제. 일 안 해도 돼.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맨날 힘들다, 힘들어, 일하지 마, 일 안 해도 돼. 마음껏 여가 시간 즐기세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네.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다 도래했어. 자, 단, 이러한 여러분들이 좌파 빨갱이들이 그렇게 원했던 노동자 해방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자, 왔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시대는 넘어갔단 말이야. 드디어 정보화 사회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와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남아있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계사를 공부를 할 때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은 농경국가는 인구가 많고 유목국가는 인구가 적답니다. 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2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완만하게 세계 인구가 증가했어요. 완만하게. 이게 언제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을 이용해갖고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필요한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과거에는 농사를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였어요. 물론 그 농경사회라는 것도 여러분 잘 보면 농경이라는 농사를 짓는 그 피지배계층,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의 노동자라는 피지배계층, 약간 좌빨식으로 얘기해보죠. 내 방송을 보던 좌파들을 위해서. 자, 그런 피지배계층이 존재하는 건데 농경시대 때는요, 화폐도 음식이었습니다. 쌀 같은 거 화폐로 유통됐잖아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어? 월급인 쌀에다가 모래 섞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밀농사가 됐든 쌀농사가 됐든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많은 생산량이 생겨요. 단 뭐가 문제다? 농업 생산을 하고 나면은 입이 많으면 안 돼. 예? 그 생산량은 적은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생산해서 나온 쌀을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면 그만큼 적어져요. 그래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래서 고대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맨날 제야사학자들한테 얘기하죠. 고조선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왜? 순장. 대규모 집단 학살을 했어요. 왜? 그래야 입이 주니까.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대량으로 인신공양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마블 뭐예요? 이거 동그란 거. 옛날 때는 그거 해골바가지였다고요. 전쟁에 잡았던 포로나 노예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장식을 했던 게 오늘날은 아름다운 마블로 변신했을 뿐이야. 물론 거기다 여자 한 명 산채로 태워 죽이고 이런 풍습이었다 했잖아요. 예? 항상 크리스마스 동심 파괴는 제가 전문이죠. 예? 그런데 18세기에 왜 인구가 증가했느냐? 자,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봄이 되기 시작해. 그럼 또 어떻게 돼? 봄서부터는 또 다시 또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돼. 다시 또 노동력이 필요해. 가을에는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야 되지만 봄에는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마치. 로마 제국이 마치. 3월에 뭐 해요? 마치. 말 그대로 행진. 대량의 정복지에서 노예를 잡아서 또 농사를 시키는 거라고. 끝나면 어떻게 한다? 댕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잔인하신 박사님, 저는 한 적 없어요. 제가 언제 죽였어? 전 죽인 적이 없지. 저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역사를
현실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현실적 시각에서. 현실은 고통스럽고 더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소위 문명이라는 이 혜택, 이 편안함은 바로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인생의 아이러니. 에? 여러분, 문명은요, 계급제 사회가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에? 계급제 사회가 없는 나라에서는 문명은 탄생하지 않아요. 이게 역사적 냉엄한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테레비, 이 가전제품, 오늘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한 도구가 됐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희생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건 현실이에요. 즉 뭐다? 로마 제국, 그리스 문명,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고조선도 좋다 이거. 다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노예 없이 어떻게 문명이 발달해? 어? 노예가 없으면 문명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노예가 대신 빨래도 해주고 밭도 갈고 청소도 해주기 때문에 그 노예를 거느린 주인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노예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건축물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이런 섹시한 포즈의 그런 동상, 석상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네. 따라서 노예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는 문명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켈트족 같은 사람들. 문명이 별 볼 일 없죠. 왜 별 볼 일 없어? 노예가 없으니까. 켈트 노예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처럼 고도의 체계화된 노예를 만들지 못했죠.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노예를. 마찬가지. 산업화 사회 그러면서 노예가 있지만 농경사회 때에는 이 노예가 생산하는 그 생산물이 식량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계속 죽이면서 개체수 조절을 했던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랬기 때문에 세계 인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효녀 심청 그래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인신공양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옛날 때. 네? 뭐 남의 나라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 했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했어요. 왜? 안 그러면은 단체가 죽어요. 한두 놈 제거함으로써 그 조직이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양을 종교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 뻥 쳐줘야지. 응? 자, 그런 건데 누가 염전의 역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왜 산업화 시대에 인구가 폭증하느냐? 아까도 했잖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마우스를 만들어서 이거 먹을 거 아니잖아. 이거 먹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만든 물건은 누가 사주면 나한테는 득이 돼. 왜? 돈을 버니까. 내가 100개를 만들면 100개를 사면 난 100배 이익을 버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도 많은 노동자가 있어야 이익이 돼. 왜? 노동자가 많아야 내가 값싼 인건비로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8세기 이후 우리가 뭐 식민지 시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온갖 전쟁은 다녀도 세계 인구는 변함없이 증가했습니다. 왜? 산업시대는, 산업화 사회는 대량의 인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량의 인구가 있어야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농경사회에는 노예가 농민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농자천하지대보이라는 말을 내가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농경사회의 노예가 농민이었다면 산업사회의 노예는 노동자예요. 뭐 그 부분은 사회주의자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자, 그러면은 AI 시대의 노예는 누구냐는 거예요. 문명 사회는 노예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AI 시대에는 누가 노예냐고. 에? 누가 노예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사람이 노예가 아닙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원했던 노동 해방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여러분, 반도체 회사, 그 스위스 시계 아시죠? 스위스 시계. 스위스 시계가 정밀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교하게 이게 한다고. 맞아.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 줄 안다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나요? 안 만들잖아. 왜? 반도체는 컴퓨터가 만드는 거예요. 나노 테크놀로지. 더 작은 단위를 인식하고 조립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거 그 안경 끼고 막 이러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옛날 때는 반도체 분야만 그랬지만 이제는 이런 거, 옷,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컴퓨터가 합니다. 즉 뭐다? 노동자가 필요 없어요.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즉 뭐다? 더 이상 과거 농경사회, 산업사회처럼 인간 노예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인간 노예가 필요 없다는 소리는 뭐다? 여러분들은 없어져야 된다니까. 네? 나노 테크놀로지 시대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노조 애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냥 볼 때는 그래. 저런 병신들을 봤나 진짜. 어쩜 저리 어리석을까 하는 거예요. 어? 지가 지금 무슨 말을 뱉는지를 몰라. 지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 더 이해 안 가는 거 얘기할까요? 중국 5G, 화웨이, AI를 개발한대. 아니 인구 13억의 나라에서 AI를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3억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정책을 하는 거야. 딱 보면은 야, 쟤 진짜 바보네. 진짜 바보네. 물론 이미 일은 다 벌어졌으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화웨이 망할 거예요. 미국이 인수할 겁니다. 응? 저가로 잘 만들어줬죠. 땡큐죠. 땡큐. 씨씨. 이거죠. 응? 미국이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인건비와 자원이 소요될 거를 중국 애들이 중국 인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완전 저가로 모든 걸 다 만들었네. 안면 시스템, 인식 시스템까지. 땡큐죠. 어? 이런 등신들을 봤나. 우리나라의 좌파들 바보죠. 그래. 수고했다. 어차피 산업은 사람이 공장을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자동차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이제는 기계가 만들어야 돼. AI가 정확하게. 그래야 불량률이 제로가 됩니다. 아니지. 제로에 가깝게 돼요. 근데 노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인건비 올리고 진상짓해서 기업을 내쫓네. 고마울 뿐이죠. 누가 손해봐? 손해 안 봐. 손해보는 거는 당신네들이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정권이 한국에서 촉발을 시켜버린 거지. 이게 뭔 짓이야 한 거예요. 야, 나 이렇게 바보 같은 놈들 처음 만난 거예요. 물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세요. 난 말리지 않아. 왜? 이 세상은 앞으로 크게 변할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당연히 와야죠. 저출산 고령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AI 시대에 이 태어난 잉여 인구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당할 텐데. 옛날 때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은하철도 999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편에 뭐가 나와요? 부자들은 저 꼭대기에서 잘 살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로봇의 지배를 받으며 살죠.
그런 사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걸로 가고 있잖아, 지금.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팩트 2019. 그래서 사이버 안보를 통한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요. 여기 스마트 시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암호화폐도 포함됩니다. 세계는요, 어차피 인구 감소로 갑니다. 왜냐고?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인구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을 보존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국방시설을 강화시켜야 된다. 왜? 우리나라가 그러한 시설을 껴안고 있어야만 지금 살아있는 하드웨어라는 존재, 여러분 하드웨어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처참한 이 세계 질서 속에서도 그래도 한국인들이 5천만에서 3천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이 시대를 버텨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생각이 없나 봐. 그러면 답은 뭐다? 그러세요.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자식을 못 낳고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거 누구도 애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세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깜짝 놀랐던 영화가 있어요. 이 설국열차. 와, 난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설국열차. 여러분들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진장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요?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라는 걸 만들지? 왜냐? 제가 봉준호 감독을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이런 영화를 만들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내가 보자. 봉준호 해서 영화를 어떤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인가를 한번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지리멸멸, 프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뭐 이런 거밖에 안 만들었어. 예? 뭐야?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이 설국열차에는 지금 제가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비슷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 원작은 유럽이라고. 맞아요. 원작은 유럽입니다.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기반으로 했어요. 제목이 뭐야? 르 트란스페르센시앙 게 뭐 이렇게 뭐 말한 거 있잖아요. 난 프랑스만 몰라. 그리고 난 프랑스 재수 없어. 어쨌든 간에 그 프랑스 만화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 와,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야. 나는 이게 프랑스 만화인지는 몰랐고, 예. 아니, 이걸 어떻게 이 영화를 이 사람이 만들지? 이러한 철학은 한국인의 두뇌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이거 갖고 내가 나중에 한번 그 옛날 매트릭스처럼 제가 한번 그 설국열차 가지고서 제가 한번 영상 하나 또 만들게요. 정말 내가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브라보. 이런 명작을 만들다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겁니다. 프랑스 그 만화. 설국열차. 르 트라스페르시엥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쵸? 요 만화. 요걸 영화화한 거예요. 영화. 그렇지. 한국 사람 머릿속에서 저게 나올 수가 없어. 한국 사람은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다고. 네.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다? 세상은요. 산업구조가 변하면 인구는 변동이 일어납니다. 농경사에서 산업사에는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 뿐이고 AI는 인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소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건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전 세계적으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결혼 안 해요?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강제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똥구녕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중해야지 뭐. 똥구녕이 좋다는데. 어? 그렇단 말이야.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러한 세계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다가올 AI가 움직이는 AI를 노동 기반으로 한 새 시대에 좋아요. 인구 감소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쪽 80%의 줄을 쓰고 싶다면 쓰세요. 여러분들이 음모론에서 말한 것처럼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늙어 죽을 거예요. 자식 없이. 그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야, 이런 얘기 내가 막 인터넷에서 막 해도 되나 모르겠어. 이거는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네. 세계 인구는 전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 그래요. 넌 없어. 내가 그런다고요. 넌 선택의 권리가 없어. 왜? 세상을 모르잖아. 그 이야기는 뭐다? 많은 얘기를 오늘 하네요,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 내가 이런 얘기 인터넷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응? 푸드 뭐였더라? 푸드 팩토리인가? 미국 영화. 아세요? 푸드 뭐였는데? 푸드 시오인가?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옛날 때 그거 푸드 회사인가 뭔가 해가지고 미국에 영화 제목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써주세요. 내가 갑자기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푸드 뭐였어요? 푸드 LTD가 아니라 푸드 LD였나? 이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햄버거 패드를 만드는데 거기 똥이 섞여 들어갔다고 막 환경 좌파들이 세모하니까 거기 이제 수사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푸드 INC. 그래. 고맙습니다. 푸드 INC. INT라 썼네. INC. 푸드 INC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미국의 그 농축산 그거에 대한 그 대기업의 횡포 이거에 대한 비판 이런 건 나오는 건데 나는 이 영화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좀 다른 시각. 뭐였느냐? 거기에 누구지? 러셀 웨퍼에서 나온 그 남자? 대머리 된 사람. 무슨 브루스인데? 맞아, 브루스 윌리스. 그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에 이 회사에 그 담당 직원으로 나오는데 그 변호사가 와서 그 고기에 똥이 섞였나요? 안 섞였나요? 마치 우리나라 그 좌파들처럼 거기 뼈가루가 있나요? 없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햄버거를 씹어 먹으면서 너 알아? 이 패드 속에도 똥이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고 내가 똥을 먹었다 해서 내가 죽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렇지.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그 좌파 그 어떤 여자가 그 소가 도축되는 게 불쌍하다고 그 소 우리를 가가지고 우리를 다 열어요. 열어가지고 소들을 도망가려고 막 해. 그때 소가 어떻게 되느냐? 소가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고 다시 우리로 쓱 들어와. 네.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아니 나는 소를 살리겠다고 막 나가라고 했는데 왜 저 소는 다시 되돌아오지? 그래서 왜 스스로 죽는 저 길을 택하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딱 우리나라 아니지. 전 세계의 소위 좌빨들이 얘기하는 인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한다고 했잖아. 네. 선택은 여러분이 해요. 누구도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쭉 보면서 우리나라가 3천만이 살아남을 자격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하다면, 본인이 각성을 했다면,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면서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대중의 외면을 받는 그러한 정보가 진짜 정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대중은 정말 쓰레기 같은 가치도 없는 정보를 쳐다보면서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미국 영화에 나오는 이런 것과 똑같죠. 이 도그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화 내가 맨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재밌다고.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운명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예. 그래서 좌파 좀비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우파 좀비도 너무 많습니다. 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응?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랫도리에 관심이 많잖아. 누가 섹스했대. 누가 성추행했대. 어머, 실망이야. 댓글 달아야지. 아, 나는 깨시민이야. 나는 각성한 우파의 시민. 이 짓 하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싫어요. 힘들어. 왜? 데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감수해야 될 사람이야. 응? 이왕 살아남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낫지, 그런 쓰레기까지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볼 때마다. 와, 오늘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하는 거야. 이건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런 거야. 그래도 본인의 아집. 차라리 개돼지는, 그러니까 진짜 개돼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지, 적게 하죠. 시키는 대로 말이라도 듣지. 이 사람이 개돼지화가 되면요, 꼴에 생각이 있다고 말을 안 들어버려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옳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죽어도 인정 안 해. 그리고 그냥 수렁에 빠져 죽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네, 감기 들렸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고요? 이거 내 말이 그 말일까? 내가 이런 방송을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우울한 방송을 어떻게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와요.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자는 거야. 야, 진짜 내가 진짜 백만장자면은 진짜 이러한 대중을 보면서 진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분은 다 똑똑하대. 자기는 잘났대.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개돼지 수준이야. 얼마나 재밌어, 이런 애들. 야, 자루굴러 하면 자루굴러, 우르굴러 하면 우르굴러인데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재밌는 사회를 사는데